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일요일 날 이렇게 참 가족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데 초음파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오시는 분이 늘 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정말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우리 하고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9시부터 밤부터 11시까지 갑상선 경동맥 초음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갑상경동 초음파 강의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같은 걸 늘 하게 되니까 조금 방법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 방법은 병리를 기준으로 하는 초음파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 해보니까 많은 선생님들한테 호평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학회에 초음파 강의를 하면 거의 뭐 강의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갑상선 경우. 그러나 이제 이 초음파의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가르쳐 주질 않거든. 그래서 강의를 열심히 듣고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뭘 들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병리를 몰라가지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아까 때 병리를 열심히 본과 이야기도 배웠습니다만은 실제로 뭐 나중에 임상하고 나면 다 잊어먹고 병리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영상 이야기의 기본을 알아가면 병리를 알아야 됩니다. 병리는 쉽게 말하자면 어떤 물체의 그 실체죠. 그러나 이제 영상은 그림자죠.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추적하는 게 바로 영상 이야기죠. 그래서 영상 이야기를 우리말로 우리말로 풀이하면 그림자 기죠. 영상 그림자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갑상선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뭐 모르는 내용이나 그러면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갑상선이 해부부터 우선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아주 뭐 해부는 간단하죠. 요렇게 돼 있죠. 갑상선 이제 나비 모양처럼 생겼다 하는데 이제 우리 의학 용어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일본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쓰는 모든 의학용 90% 이상이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상이라고 해서 방패갑이죠. 이게 마치 로마 백제에서는 방패하고 비슷하다. 같은 사물을 보는데 우리는 나비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은 방패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갑상선은 이쪽에 이스무스가 있고 이쪽에 라이트 로브, 레프트 로브가 있습니다. 레프트 로브. 자, 그러면 이제 갑상선에 보시면 가끔 이스무스 위에 피라미달 로브가 있죠. 출체 피라미달 로브가 있고 요 우쪽에는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이 있습니다.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 그다음에 옆에는 SCM 머슬. 우리 몸의 경부 근육 중에 가장 단단하고 질긴 근육이죠. 컴팩트하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면 밑쪽에는 롱기시스 폴리머스 경장근이 있고 경장근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이쪽에는 이소파구스 식도가 이렇게 있죠. 식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머슬이 스카레너스 안테리어 머슬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부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소파구스 있고 여기에 롱기스 폴리머슬 있고 그 다음에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 있고 SCM 머슬 이렇게 있고 이쪽에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인터널 주글라게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인터널 주글라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갑상선은 우리가 에코가 보에코로 나오죠. 그리고 혈관은 무에코로 나오고 근육은 저에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앞에 트라케아는 보에코로 나오고 그 밑에 서비칼 버테브라가 있죠. 서비칼 버테브라. 이거는 섀도를 동반하는 강에코로 나옵니다. 그러면 갑상선은 왜 보에코로 나오느냐? 갑상선 보에코로 나오는 것은 갑상선의 해부를 보면 해부에 이렇게
폴리클이 있습니다. 폴리클의 안에 폴리클 앱세륨, 갑상선 CF죠. 앱세륨 있고 이 안에 콜로이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폴리클 앱세륨 군데군데 파라폴리큘라셀, 칼시토닌을 분비하는 파라폴리큘라셀이 있습니다. C세포라고 하지요. C세포. 요거는 갑상선 세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이게 신경세포거든요. 이 우리 몸의 척추의 심파세틱 갱글리온에서 들어와가 뉴럴 크레스트에 들어와가 요 사이 끼겨 들어가 있는 세포입니다. 자, 그러면 초음파 비임이 우리 갑상선을 들어오면 이 앱세륨하고 콜로이드하고 강한 반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초음파에서 우리가 고에코는 대체로 물질 자체가 강한 반사를 하는 물질이거나 또는 물질과 물질 사이의 음양 계면차가 클 때는 강하게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에코로 되죠. 그러면 갑상선이 왜 고에코로 되느냐? 첫째는 갑상선이 고에코 되는 메커니즘은 첫째는 갑상선 실질이 고에코는 첫째는 콜로이드가 강한 반사를 일으키죠. 그 다음에는 여포세포와 콜로이드의 음양 계면차와 콜로이드의 반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에코로 나옵니다. 반사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혈관은 무에코로 나오고 근육은 저에코로 나옵니다. 근육은 우리가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기 때문에 저에코로 나오죠.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정상 근육에서 이 근육은 치밀하고 초음파 빔이 통과하는데 반사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트라케아라든지 이런 전부 다 고에코로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갑상선 암에서 저에코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 갑상선 암은 우리가 암에서는 폴리큘라 앱세륨에서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이게 글로잉하죠. 글로잉하고 주위를 침륜하게 되면 갑상선 암은 주위 조직을 침륜하죠.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그리 주위에 있는 조직을 침륜해가 그러고 여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콜로이드를 없애버리고 세포가 굉장히 밀집하게 되죠. 초음파에서는 세포가 밀집하고 그렇게 되면 초음파 빔이 투과성이 좋아져가 저에코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첫째, 갑상선 암세포가 증식이 되고 암세포가 확 밀집이 되면 균질한 암세포가 밀집되면 음양계면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잘 통과하게 되죠. 그 다음에 콜로이드를 없애가지고 저에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갑상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포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 갑상선 세포하고 유두암하고 어떻게 틀리냐 이걸 알면 공부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자, 정상 갑상선 세포는 이렇게 폴리클을 구성하죠. 폴리클을 구성해가 이것이 이제 FNA 해가지고 스메아를 하게 되면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 두 가지 패턴을 보입니다. 첫째는 이런 하니컴 패턴, 벌집 형태, 이걸 하니컴 패턴을 보이기도 하고 폴리클 패턴 두 가지를 보입니다. 하니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갑상선이 입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봉과 같은 구조죠. 세포가 이렇게 있고 세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안에는 콜로이드가 있고 바깥에는 세포가 앱세륨이 있죠. 여기 이제 봉과 같은 겁니다. 3디멘전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포가 카팅이 돼가지고 이렇게 카팅이 된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옥수수를 말하자면 옆으로 자르면 안에 콜로이드고 바깥에 앱세륨이 들어서는 그
부자가 안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옥수수를 카팅을 옆으로 자른다면, 이렇게 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른다면, 그렇죠. 하니커 패턴이 이해가 되셨죠? 공 모양인데 횡으로 자르나 종으로 자르냐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의 세포를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자, 갑상선은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 핵막이 있고 그 다음에 핵막 안에 뉴크레올라이가 이렇게 뉴크레올라이가 있습니다. 뉴크레올라이 있고 안에 크로마틴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로마틴은 그라뉴라 가립성입니다. 그라뉴라 크로마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위에 세포질이 있거든요. 세포질, 사이토플라즘. 세포질은 덴스하지 않고 루스합니다. 루스한 세포질. 이게 세포질이 진한 세포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포질이 진하면 세포의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스퀘머스 셀은 사이토플라즘은 아주 덴스하기 때문에 세포의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유도암은 어떻게 되느냐? 유도암이라 하는 용어부터 우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피러리 칼시노마라는 뜻이거든. 파피러리 칼시노마는 유도 형태라 하는 거죠. 우리가 세포가 모여가 있는 조직이 마치 유도상 구조다. 그럼 유도상 구조는 정의가 어떠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이 있고 여기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이죠. 이 말은 이제 마치 줄기처럼 이 안에 파이브로 티슈가 있고 안에 이런 건 메슬이죠.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이브로바스큘러의 안을 둘러싸는 세포가 막 있는 거죠. 세포가 막 중첩이 됐습니다. 암 세포는 이렇게 막 중첩이 되죠. 중첩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유도암입니다. 근데 나중에 조사를 보니까 유도상 구조를 취하지 않는 유도암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유도암 경우에 FNA를 하면 어떤 패턴을 보이냐? 정상은 이렇게 아주 규칙적인 세포로 보이는데 이거는 그렇게 나오지 않죠. 세포가 막 겹쳐집니다. 중첩상을 보이죠. 그런 중첩상. 이걸 중첩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는 이 폴리큘러 패턴을 보이더라도 이 폴리큘러 패턴이 이렇게 중첩이 되는 폴리큘러 이런 겹쳐지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는 딱 이런 패턴인데 이거는 막 겹쳐. 당연하죠. 이렇게 중식이 됐으니까 이런 폴리큘러 패턴을 가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 세포 하나하나를 보면 세포가 어떤지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 핵막이 일레귤러합니다. 핵막이 불규칙하죠. 핵막이 불규칙합니다. 불규칙하고 그 다음에 크로마틴이 아주 중요합니다. 크로마틴이 그라뉴라 크로마틴이 아니고 파인 크로마틴. 아주 군처럼 파인 크로마틴이 됩니다. 파인 크로마틴. 그 다음에 사이토플라즘이 덴스합니다. 사이토플라즘 진하죠. 진한 사이토플라즘. 세포질 사이토플라즘. 그 다음에 안에 사이토플라즘에 베큐올 있고 있습니다. 자, 핵막이 불규칙. 근데 가장 중요한 소견은 뭐냐면 크로마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이크로 크로마틴이 됐다 하니 이 가장 유도암이 진단에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그리고 핵막이 불규칙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핵막이 이렇게 안으로 인바지네이션 되죠. 핵막이 바깥에 사이토플라즘이 있고 핵막이 인바지네이션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죠. 인바지네이션이 이렇게 핵막이 인바지네이션 돼버리면 어떤 패턴이 보이냐면 자 요걸 요렇게 잘렸다면 세포가 요렇게 보이죠. 요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제 슈도 인크루전 가짜
한 여기 행내, 여기 사이토플라즘입니다. 진짜 인크루전이 아니죠. 가짜 인크루전이죠. 핵막이 암세포대 핵막이 분리체계제가 이렇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잘려버리면 이렇게 잘리면 어떤 패턴을 보이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피 빈 어피어런스 마치 원더커피처럼 보이죠. 자, 다시 요약을 하면 우리가 유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소견은 바로 크로마틴 패턴이고 이것 가지고 진단하거든. 핵의 사이토플라즘 유크리오스 안에 있는 핵 안에 있는 크로마틴 파인한 크로마틴이 되는 거죠. 파인한 크로마틴이 되니까 현미경으로 딱 보면 셰퍼의 핵이 텅 비있는 느낌이 돼요. 핵이 텅 비있는. 그래서 오판 아이 어피어런스, 오판 애니 어피어런스, 무지컬 애니의 눈처럼 보인다. 그래서 텅 비있는 이런 패턴. 여기 이제 유도암의 특징적인 성향이죠. 그 위에 이제 핵 콜로이드가 dense한 건데 이걸 버블껌 어피어런스, 풍선껌이라고 하죠. 풍선껌처럼 버블껌 어피어런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마이크로 크로마틴 패턴이라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유도암의 어떤 종류가 있느냐, 유도암의 타입이죠. 유도암 타입 하기 전에 그걸 해야죠. 갑상선 암이. 자, 우리나라 갑상선은 아주 외국하고 다른 특이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패턴이 파피럴 캔서가 절대 다수라는 거죠. 외국의 책에 보면 파피럴 캔서 7, 80%인데 우리는 90% 이상, 95%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유도암이죠. 유도암이 아마도 95% 이상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포암이죠. 여포암. 폴리큐로 캔서. 이거는 5% 이하죠. 그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역행성암. 이거는 뭐 거의 씨가 말라버렸죠. 워낙 우리나라 의사들이 열심히 해가 유도암 조기를 박멸하게 이 대부분 역행성암들은 이 유도암이나 여포암이나 비나인 결절이 나이에 들면서 악성으로 되는데 워낙 조기 진단, 조기 치료해 버리니까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영덕대게를 작은 놈 다 잡으니까 큰 놈이 뭐 소멸되는 거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지랑 림프종이죠. 이 림프종은 정말 우리나라 수지라면 림프종은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적은 종양입니다. 그러면 유도암이라고 하면 유도암은 서브 타입이 있습니다. 유도암의 타입. 첫째는 우리가 뭐가 있느냐 하면 유도암의 타입은 첫째는 침윤형 유도암. 이게 제일 많습니다. 침윤. 우리가 저 학회에 가가지고 갑상선암 강의 들을 때 그 갑상암의 소견이 바로 이게 침윤형 유도암입니다. 침윤형 유도암은 유도암이 정시 주위 조직을 침윤하면서 캡슐을 만들지 않는 거죠. 침중. 그러니까 암이 자라는 방법은 첫째는 침윤형이 있고 두 번째는 팽창형이 있잖아요. 이거는 침윤형이죠. 그래서 암이 여기서 생겨가 주위조를 파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초음파상에서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침윤하게 되죠. 그렇죠. 주위를 침윤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계가 irregular 마진이 되죠. irregular 마진이라는 가능성은 암이 주위로 침윤해 들어가는 게 침윤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안에 현저한 저에코. 요새는 이제 현저한 저에코 말을 용어를 안 씁니다. 그냥 저에코. 옛날에는 마크들이 하이포에코인데 왜 안 쓰느냐면 사실은 마크들이 하이포에코 경계 자체가 애매모호한 용어거든요. 그리고
인보 저역호 되느냐 현저한 저역호는 셰프의 밀도에 관계되는 이야기지 그것이 꼭 마크드레 하이퍼에코만 암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용어에 마크드레 하이퍼에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저역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직경이 1mm 이하죠. 그럼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도대체 뭐냐면 파비리 캔사에서 이 뉴크레오스 죽었는 탈락된 뉴크레오스다 또는 스트로마 이 조직에 의해서 그 조직 주위에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핵이 이렇게 세포 물질 주위로 칼시피케이션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 라미네이티드 칼시피케이션. 이걸 사모마 바디라고 합니다. 사모마 바디. 사립 소재라고 하죠. 여기 생기죠. 요 사모마 바디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으로 초음파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시민행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이로이드의 트랜스버스 스캐닝에서 톨로된 와이드 길쭉한 형태를 보이죠. 톨로된. 이거는 이제 사이로이드 캔서뿐 아니고 그 브레스트 캔서에도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네 가지입니다. 저에코, 일레기럴 마진,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톨로된 와이드 이 네 가지가 이제 주 소견이고 그 다음 부소견으로서는 캡슐이나 트라케알 인페이전 그 다음에 림프노드 메타세이션 요거는 부소견이죠. 제일 소견은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